의사 면허 따고 5년 그 같은 직종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뭐 절차도 정당하게 거쳤습니까? 원장 직권으로 했습니까? 대부분의 절차는 거쳤고요. 그다음에 강남센터 원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합의를 보고 그 추천서와 관련된 서류는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해촉했잖아요. 저희가 그 중국의 최고위층이 오기로 해서 실제로 온 다음에 진료를 해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오지 않게 돼서 원인 무효가 돼서 해촉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촉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영재 저기 조원동 수석이 YJ 콥스 메디컬 해외 진출이 도우는데 실패를 해서 경질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네,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습니까? 네.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현주 씨랑은 중동 진출에 그 아니 조원동이가 그렇게 경질됐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저는 그 나중에 알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중동 진출을 잘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씨는 뭐 나중에 뭐 그런 거를 논의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그 안종범 수석도 우리 김영재 원장 많이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요? 그 교체가 되신 후에 저희가 중동 진출을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에 제안서를 갖고 간 UAE 보건청 차관 그런 걸 도와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 전화가 와서 그런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직접 통화도 했겠네요. 안종범 수석하고는. 그냥 만나서 예. 만나서 얘기했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인하고 그 반대 업체,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 뭐 국세청 세무라든지 뭐 특허권 침해, 탈세 혐의 이런 거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듣고 예, 처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네네. 그좀 혹시 그 쉽게 말해 경쟁업체죠? 우리 경쟁업체는 아니고요. 예, 특허권은 가지면 뺏을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것도 들으셨어요? 몰랐고 사실은 그 이현주 씨가 홈페이지 가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그 권력과 그런 거를 갖고 그러면 있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이현주 정인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뭐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상당히 이현주 정인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렸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못 들었어요? 권력을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김영재 정인의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뭐 홈페이지에 올렸나요? 아니면 얘기한 적이 아니 홈페이지에 올린 적 없습니다. 그냥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 예. 들은 적도 없어요? 언론에 기사 난 거는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정인. 저희가 겪은 거랑 좀 비슷한 경황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 김상만 정인요. 그 녹십자로 옮긴 이후에 최순실, 최순덕, 장시호 이렇게 진료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14년 이제 원장 재직 시에 14년 3월부터 3월부터 계속 진료를 하셨다는 거죠? 예. 왜 사직 2016년 11월 사직했다고 보세요? 차오요? 아니 본인이요. 본인 그만두셨나요? 예. 그만두셨나요? 예. 예, 그만뒀습니다. 왜? 제가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아무 저기가 없는 녹십자가 계속 공격당하고 언론에 계속 무슨 뭐 특혜를 얻었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로서는
정말 부담스럽고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물러나 주는 게 그나마 내가 녹십자의 그 적을 담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만 사직했습니다. 자진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거짓말은 자유겠지만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우리 이병석 증인,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피곤해 하셨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하시지는 않았고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주치의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원호 증인,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의무실장이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의무실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네. 마취 성물이 들어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뭐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 이런저런 거기 정신의학, 향정신 관련된 그런 약품도 있고.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이병석 증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글쎄, 제가 시술까지는 그런 걸 아니더라도 예. 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저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럼 여쭙게, 관저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맞을 수 주사 있습니다. 맞았어요. 예.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이겠죠? 저희 때는 저도 한번 났고요. 조대희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대이가 났습니까? 증인이 났습니까? 저도 몇 번 맞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간 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4월 16일 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 네.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 그렇게는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증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서창석 증인도 그렇게 느낍니까? 네. 느낍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신문지상이 아니라 의사로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눈으로서 이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김영재 증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때는 소리 해야죠. 아이가 저 사진은 이 사진이 일반 네. 국민들이 네. 볼 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증인도 동의하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머리를 좀 흐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 얼굴은요? 급하게 오신 것.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황급히 나왔는데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공용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지금 가정들을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이병석, 서창석, 김원호, 김영재, 정기환 5분 증인에게 공통을 묻겠습니다. 조대희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병수 증인은 왜 손 안 드세요?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 자, 신보라 증인.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어요?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조대희가 네. 가까우시니까 네.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럼 뭐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치체를 거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예, 안민석 증인 5분 이어서 계속하시겠습니까? 자, 뭐 재보충 질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보충 질의를 안민석 의원 5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우리 김영재 증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자, 수요일날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골프 쳤습니다.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둘째 주 수요일날.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해서 친 골프 쳤습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날 골프 쳤습니다. 셋째 주 골프 쳤죠. 연속해서 친 걸로 알고 자, 넷째 주 미국 갔죠. 자, 이게 바로 수요일날 휴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휴진 아니라고 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휴진 환자 앞에서도 매달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아니 제가 연속해서 쉬었다고 그래서 병원이 수요일 날은 휴진 아니, 김원장 말고 다른 의사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의사에서 그 의사가 골프 치면 그 병원은 휴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진인데 이제 정식 우리가 그런 휴진이라고 신문에 내야지 휴진이에요? 텔레비 내야지 휴진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그러면 김 원장은 그 건물에 수위 하나만 지키고 경비 아저씨 하나 지키고 있어도 휴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네요? 상식을 많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는 뭐 자, 조기 이 휴진이라고 사진도 동네 애들도 대통령이 좀 자고 일어났다 부시부시하다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머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그런 것 같은데 얼굴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 그 말입니다. 자, 5번 청와대 갔어요? 아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하면은 뭐 아까 5번에서 7번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10번 이상입니까? 기억 안 난다. 제가 5번 정도 됩니까?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청와대를 몇 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자, 그 5번 갔다고 칩시다. 5번 모두 안 내려갔습니까? 예, 진짜예요? 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 좀 주고요.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보시면 어떤 때는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일 끝나시면 들어오시고 주로 한 2시간 정도 계셨죠? 뭐 1시간 전후 늦게 들어오니까 1시간 반에서 뭐 그 정도 되겠죠. 1시간 반 전후. 주로 그게 몇 시였어요?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네, 그때 항상 해전령 무렵이네요. 근데 거의 6시 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만 했어요? 5번 모두? 거의 뭐 그런 쪽으로. 참 원장님도 할 일 없으시고 대통령도 할 일 참 되게 없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자 청와대 올 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누가 받았어요?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그 나중에는 저희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요, 전화를.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포폰으로 왔죠. 잘 모르겠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 예, 전 뭐 그냥 제 전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수요일 날마다 휴진을 냈어요. 수요일 4월 16일 날 그 아침에 장모가 시술해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장모님이세요. 사위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위이세요.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장모님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그러지 않고 사위도 시술을 해요. 그거는 저 미용 시술이 아니고요. 그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과 그 부분의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주사를 한 것입니다. 예. 뭐든지 간에 사위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수요일 날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모가 있어요. 통증이 좀 심하셔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 신문 마지막 신문입니다. 박범계 의원님 7분 신문해 주십시오. 박범계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의 홍모 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선 유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주사를 직접 놨다. 지금은 병원을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태반 주사, 비타민 주사, 여성들 갱년기 주사를 수없이 놨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병석 증인, 예. 소위 지금 나오는 뭐 태반 주사, 김상만 증인이 한 그 밖에 또 백옥 주사니 이러한 주사제, 주사약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의존성이 자주 맞으면 생깁니까? 의존성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독은 안 돼요? 중독성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까? 글쎄 저희는 별로 그렇게 비타민 주사나 안 맞아봐서 잘 태반 모르죠. 주사를 주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우리 신보라 대위 네. 전에 대위하셨죠? 네. 8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랬죠? 18시가 네, 근무 예. 18시까지입니다.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내가 아는 한 진료가 없었다. 그것도 역시 근무하는 그 시간 범위 내에서의 판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무동에서 VIP를 주로 진료했다. 이렇게 증언했죠, 아까. 네. 어떤 진료를 했습니까? 의무동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뭐 이비인후과나 뭐 안과, 치과 진료 같은 거 가능했습니다. 조혁대위가 정맥 주사를 대통령께 놨다는 그런 증언은 보셨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셨냐 이 말이? 네. 김상만 증인 주사제를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서 그분 손에 쥐어졌다. 그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십니다. 직접 전해줬습니까? 대통령께? 그 주사제는 뭡니까? 종류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랐는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이런 무슨 주사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랐습니다. 백옥, 태반 뭐 이런 것들입니까? 대부분 그런 게 동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건네줬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뽕쟁이가 뭐 맞듯이 이렇게 만난 말씀이에요? 직무 끝나고 그건 아니죠. 그거를 청와대에서 놔줄 수 있는 사람은 조혁대위나 신보라 대위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가 얘기도 하셨습니다. 진료 기록부에 안가라고 먼저 써져 있고요. 신보라 대위 안가 알아요? 모릅니다. 김영재 증인. 네.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질문에 네. 한두 시간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인과 함께 가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예요? 퇴근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늦게 오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예. 거짓말해도 자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문제의 4.16 그 세월호 참사 일에 뭘 했냐는 의혹이 있으니까 소위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고속도로 관련된 자료를 두 개 냈습니다. 네. 그것이 그 시간에 그날 그 골프장에서 김영재 본인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다른 허튼 수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증명이 되냐고 생각하냐고. 그 믿어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날을 위해서 제가 그 골프 누구랑 골프를 쳤습니까? 한 명은 의사고요, 2명은 친구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밝히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그 다음날 프로포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 해명 때 했으면 좋았을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영재 병원에서는 과거 수요일만 정규일이라 했지만 수요일 진료가 2014년 27회, 2015년 25회, 2016년 23회 총 75회나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료요? 예. 저는 골프 안 가는다는 그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에 대한 처방이 수요일마다 있었습니다. 이날도 프로포폴을 하니까 장모기가 느닷없이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골프를 안 치면 환자가 있으면 또 환자 바꾸고 장모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얘기지만 프로포폴 얘기를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얘기하니까 장모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자, 그러면 10시 39분에 인천공항 하이패스를 통과했어. 그러면 장모가 시술 받았다라는 PRP 시술 네. 이건 얼마가 소요되는 시술입니까? 5분에서 10분입니다. 장모께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까? 네. 마취제죠? 네.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맞추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진실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본인이 사실하면 사실이 돼요? 아니 진짜 사실입니다. 예. 김상만 증인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보셨죠? 안가하고 관절을 제가 잘 혼동을 하고 됐습니다. 김장수 증인 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김장수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기춘은 김장수에게 안보실 소관이다라고 떠밀고 김장수는 김기춘에게 이건 비서실 소관이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그 꽃 같은 아이들이 수정되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4월 16일 오후 2시부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안보 업무에 전념했다. 이런 진짜 꽃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 앞에 변명이라고 그 이름이나 떼세요. 장수란 이름. 제가 여기서 뭐 책임을 대표하거나 변명을 그게 책임을 하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이 재난관리, 심각한 중대한 재난관리를 하고 돼 있어요.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거는 그 올드 버전이어 가지고 그 중대본도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확인을 하셔보면 아실 겁니다. 예,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신문을 통해서 보충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 신문을 위해서 보충 신문 때 신문 시간을 조정하신 위원들이 7분입니다. 그래서 그 7분들에게 재보충 시간을 먼저 할애드리겠습니다. 재보충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 지금은 서울대 의대 교수께서 장재원 의원님의 협조 요청으로 본 청문회장에 출석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이해하시어 자진 출석해 준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정인으로 채택하여 정인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회 선례집을 보면은 이와 같은 선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님, 정인으로 선서하고 정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님은 정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병희 정인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안내 받으셨죠? 네, 위원장이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데에 그 정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원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원 협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희 정인께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